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ST1 시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속삭이고 있어요. 와. 여러분들 지금 앞에 차들이 많이 다녀요. 지금 새벽 거의 2시가 넘었는데도 강남이거든요. 강남엔 뭐 새벽에도 차들이 많이 다니죠. 옆에 내연차들도 많이 있고 한데 너무 조용하죠. 제가 이게 상용차가 특히 짐차가 이럴 일이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게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 전면이야 당연히 이중 접합 유리고요.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가 다른 건 아시죠? 전면 유리는 충격받아서 깨지면 이게 강화 유리를 쓰게 되면 한 번에 팍 하고 전체가 다 금이 가버리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온에서 기본적으로 강화만 시킨 두 장의 유리가 필름, 폴리비닐 부티랄이라는 필름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유리 깨지는 것처럼 충격받으면 금이 짝짝 가는 형태로 깨지고요. 측면은 한쪽 면은 고온으로 한쪽 면은 저온으로 해서 이 온도 차이를 통해서 압력을 만들어 줘가지고 강화 형태로 유리를 만듭니다. 일반 강화 유리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중 차음 유리니까 그 안에 필름은 이제 폴리비닐 부티랄보다는 좀 더 흡음이 잘 되는 특성의 필름으로 이중으로 붙여놔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 3열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칸막이로 막혀져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탑차는 칸막이를 이렇게 막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이 얼마 안 돼요. 1년만 딱 잘려서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다 소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그냥 문틈하고 유리인데, 유리가 이중 유리로 다 막혀 있으니까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전혀 소리 안 들리잖아요. 너무 조용해. 너무. 창문 열면은 막 차들 막 지나가고 이런 소리 들리는데 닫으면 고요합니다. 제가 막 속삭이고 있어요. 야, 이게 소음 억제력이 이렇게 좋을 일이냐. 물론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강변도로 같은 데 가서 한 80 정도만 놓으면 아래에서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상용차다 보니까 아래쪽에 흡음재는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측면은 진짜 미친 듯이 MVH가 좋습니다. V는 바이브레이션인데 당연히 전기차니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딱 타보셨을 때 우와, 이게 뭐지? 이 상용차가 이런 시대가 된다 하면서 아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빈 차란 말이에요. 빈 차면은 덜컹덜컹 하면서 퉁퉁 튀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지금 튀는 느낌도 없고, 더군다나 후륜은 리프 스프링이잖아요. 리프 판 스프링이죠. 그리고 이게 적재 정량이 이제 950kg인데 950kg의 짐을 수직 하중으로 늘렸을 때도 버텨야 되니까 빈 차일 때는 아무래도 이 강성 때문에 차가 막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퉁퉁 튄단 말이에요. 지금 노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특히 안 좋은 데를 지나가 볼게요. 그냥 뭉개고 지나가요. 이게 말이 되는, 포토나 봉고 타보신 분들은요,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정말 이 포토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그런 구조에서 오는 거친 느낌. 지금도 막 도로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파여 있고 파트온이 있고, 지금 여기 막 굴곡 있고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약간 좀 튀는 정도, 딱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나 봉고하고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승차감이 있어서 손해를 본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라 유니바디예요. 그러니까 모노코크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근데 구조를 보면은 이것도 바디온 프레임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온 프레임 밑에 캐빈이 얹어지는 기본 차대 부분을 유니바디 형태로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형태를 보면 바디온 프레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바디온 프레임하고 이렇게 앞에 차체 동력축이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의 구조로 해서 780메가파스칼 초고장력판이 들어가 있는 멤버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놔서 마치 유니바디 형태의 설계를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빈이 얹어지면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바디온 프레임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오는 그런 승차감 향상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놀랬던 건 후륜이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고 EV나 포터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내연차와 동일한 형태의 판 스프링과 또 스프링이 뭐 판이든 코일이든 간에 이게 들어가면 쇼크 업소버가 후진동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둘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사선으로 누워있는 짧은 형태의 쇼크 업소버가 합쳐진 형태인데, 얘는 쇼크 업소버가 약간 좀 길이가 좀 길어졌다 뿐이지, 그리고 또 약간 좀 더 누워있다 뿐이지, 판 스프링하고 쇼크 업소버의 구조는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전륜 쪽에 코일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을 통해서 전륜 쪽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추가가 된 건 있습니다. 포토라든지 봉고에는 이제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전면에서 충격 흡수를 상당히 잘해주는 그런 장점이 좀 구조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후륜 쪽에 더군다나 짐이 실지 않았을 때에는 이 판 스프링의 거친 느낌, 950kg, 약 1톤의 무게가 눌려 있을 때에도 안정적인 거동과 또 무게를 잘 버티면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강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무게가 가해지지 않을 때는 진짜 이게 막 조금만 도로가 파이거나 아니면 노면 상태가 안 좋아도 막 팍팍팍팍 뛰거든요. 지금 이 차는 근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방금도 파해진 도로인데 그냥 뭉개고 가잖아요. 지금 일반 도로, 매끈한 도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맨홀 뚜껑도 제가 밟아봤는데, 이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진짜, 야, 기존의 포토나 봉고에서는 전혀 기대를 못한 거다. 도대체 현대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물론 포토 일렉트릭이나 봉고 EV 전기 모터로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엔진 구동으로 인한 막 덜덜덜덜 디젤의 그 불쾌한 느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차감이 많이 향상된 건 있으나, 이 서스펜션의 구조라든지 바디온 프레임에서 오는 구조적인 설계적인 그런 단점에서 오는 승차감 저하는 진짜, 이거 뭐 정말 괴로울 정도의 순간을, 지금 과속방 뒤턱 넘어가는데 한번 보세요. 예, 높지 않은 과속방 뒤턱은 거의 막 승용차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넘어가고요. 좀 높은 과속방 뒤턱은 한 2번 정도 승용차에 비해서 이렇게 좀 통통 튀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판 스프링 특유의 그런 충격 흡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승용차 느낌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기존의 포토나 봉고에서 우리가 헛 하면서 막 처음 넘어갈 때부터 준비 과정을 통해 각오를 해야 됐었던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현대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 판 스프링과 소컵쇼버의 기존의 리어 서스펜션 비슷하게 썼는데도 이렇게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냈을까. 첫 번째가 이제 현대에서 얘기하는 SDV의 제대로 된 설계가 적용이 된,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연차 기반의, 그것도 20년 가까이 우겨먹었던 그런 플랫폼을 가져다가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만 집어넣고, 동력 전달 장치도 전기 모터의 효율적인 그런 동력 전달이 아니라 프로펠러 샤프트로 해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전기 모터의 출력을 효율적으로 160kW의 힘을 손질 없이 전달을 함과 동시에 리어의 판 스프링 그리고 쇼크업쇼버 극악의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이 두 조합을 전기 모터의 피드백 제어 그리고 또 예측 제어, 출력 제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어르고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비클 모션 컨트롤, 이 즉각적인 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의 거동을 잡아주고, 또 스테빌리티 컨트롤, 자세 제어를 최대한 포텐셜을 높여서 자동차의 안정적인 거동 플러스 승차감, MVH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극적인 향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의 SDV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현대에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판 스프링하고 쇼크업쇼버가 최대한 승차감을 잘 만들어내려면 몇 가지 구조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긴 휠베이스입니다. 긴 휠베이스에서 오는 구조적인 장점이 뭐냐면 이제 승차감 향상, 진동을 좀 더 같은 진동이라도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상쇄하기가 좋아요. 지금 이 ST1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3.5m입니다. 일반 승용차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휠베이스죠. 그리고 포토 일렉트릭 봉고 EV도
이 휠베이스가 2.81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69cm나 늘어난 거예요. 690mm. 그러니까 휠베이스 측면에서 전혀 다른 차가 된 거예요. 물론 휠베이스가 길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스타리아의 이 세미보니 형태를 딱 잘라다가 진차를 만들어 놨으니 기존에 5.1m 조금 넘었거든요. 5105 전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짐칸이 확 줄어드니까 짐을 많이 못 실잖아요. 어쩔 수 없이 51cm의 전장을 더 길게 만들어서 이 짐을 실는 면에 있어서는 이 앞부분이 길어진 만큼은 이제 못 쓰는 거니까 뒷부분을 길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장이 길어져서 휠베이스를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승차감 부분, 이 직진 안전성을 비롯해서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진동들을 좀 더 상쇄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리프 스프링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진동들이 긴 휠베이스 구조에 의해서 운전자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게 저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후륜 쪽에서 이렇게 퉁퉁 튀는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이 실제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많이 상쇄가 된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이게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 구조인데 왜 이렇게 승차감이 좋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구조적인 근본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통해서 전기 모터의 출력, 즉각적인 토크를 통해서 예측 제어, 피드백 제어, 이걸 통해서 VMC, 스테빌리티 컨트롤 부분에서 ESC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을 통해 주행 안정성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진동 소음을 유발시키는 노면에 있어서 세밀한 토크 제어를 통해서 출력으로 그러한 진동들을 잘 잡아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출력을 줄여주고 다시 후진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출력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조율을 하는 종합적인 결과로 승차감이 좋아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세미보니 형태로 앞이 길어지다 보니까 뒤에 짐칸을 늘리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무려 70cm 가까이 늘려 놓다 보니 그 길어진 휠베이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진동이 운전자에게 전달할 때 그만큼 상쇄가 돼서 승차감이 좋은 걸로 느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게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하는 의문이 많이 풀리실 거예요. MVH 승차감, 이게 상용차, 특히 이 짐차에서 포터 본고에서는 이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단점이었는데 이게 해결됐다고 하면 이거 진짜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진짜 장거리 운행할 때 디젤 트럭, 1톤 트럭 타고 한 4-5시간 운행을 하시다 보면요, 저 거짓말 좀 못해서 한 3시간 운전하고 나서 이제 휴게소 이렇게 딱 내리는 순간 몸이 만화에서 나오는 찡하고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피로감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이 차는 너무 편해요. 이게 상용차 1톤 트럭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다. 그 격차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죠. 가장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ST1 얘기하면 가격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다 차치하고라도 이 차는 스타리아의 그 세미보니 형태를 통해서 정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뭐 사고를 통해서 뭐 무조건 안 다치게 이런 차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스타리아 정면 충돌했을 때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감이 스타리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무늬 사이즈가 가로폭이 좀 작아요. 왜냐면 이제 운전석을 다 잘라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전장이 더 길어야 됩니다. 지금도 5.6m 정도 되니까 5.62 정도예요. 그러니까 52cm 정도가 늘어났어요. 5.625 정확히는 그 정도 되니까, 포터나 본고가 5.105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죠. 휠베이스는 3.5m니까 휠베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도 크기를 폭을 좀 좁혀서 스타리아보다는 약간 측면 개방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쪽에 필러가 단단하게 들어와 있어서 측면 사고 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탑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탑에서 버텨주는 그런 강성도 있을 거기 때문에 측면 사고로부터 굉장히 취약했던 포터 봉고, 예, 그 구조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길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있거니와 또 화물차가 잦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러가 강력하게 운전자 탑승자의 측면 충돌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구조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m 살짝 넘는 그런 전장에서 진간 최대한 늘리고 캐빈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자 밑에 엔진과 변속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의자 밑에 변속기하고 엔진을 넣으면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불쭉 솟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미니버스 카운티까지도 이 의자에 앉아보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운전할 때도 뭔가 엉거지춤 걸터 앉아가는 느낌이에요. 포토 본 거 다 그래요. 제가 포토 EV를 타면서도 한번 이렇게 마실 나가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 때도 한 10분, 20분 타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착자감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현대가 착자감을 못 만들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라 엔진 변속기 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으려니까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해요. 착자감이, 제가 아이오닉5를 타다가 이 차로 넘어왔거든요. 차가 이렇게 높고 어색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좀 약간 좀 기분이 묘한데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었는데, 불편한데 왜 이렇게 엉거주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차를 움직이니까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조작하기가 편한 전기차 특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차 폭이 넓고 차 길이가 있어서 운전할 때 그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신경 쓰임이 좀 있기는 있으나, 전기차의 효율적인 구동으로 인해서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고 쾌적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 특성이 있어서는 아이오닉5나 얘나 극적인 어떠한 역체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차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포터 EV는 처음에 탔을 때부터 이게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엉거지춤 걸터 앉는 자세서부터 이미 이거 좀, 이거 타고서 장거리 갈 수 있겠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면 막 그 부자연스러운 시트 착자감 때문에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틀고 저렇게 틀고 해도 어떻게 뻐근한 허리의 통증 이게 가시질 않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몰고 나와서 한 123km 타면서 한 3시간 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5를 탔을 때에 비해서 약간 조금 그것만큼 편하진 않아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차고가 높으면서 운전석 공간이 내가 마음껏 뭐 시트도 눕히고 또 레그룸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답답함은 있는데, 지금 허리가 아픈다든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한 불편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도 MVH, 그 다음에 황골탈퇴한 승차감, 그리고 편안한 착자감을 통해서 장시간 운전했을 때 피로감을 주지 않는 이 부분만 해도 저는 1000만원 이상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안전 챙겼죠. 안전은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물론 완벽한 안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면 충돌했을 때 하체를 걱정해야 되는 포토나 봉고의 그 끔찍한 어떤 상상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벌써 운전할 때 편안합니다. 제가 포토 말고서 좀 먼데 나가면 은근히 불안해요. 물론 뭐 조심 운전하고 방어 운전하고 하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잘못하다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저쪽에서 차가 갑자기 차선 바꿔가지고 정면 충돌하면 나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갖는데, 지금 ST1은 한 3시간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그냥 스타리아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타고서 부산 갔다 왔거든요. 그때 느낌하고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캐빈 직관을 달고 다니는데 잘 못 느끼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전기차인데 160kW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전기차 초반 토크 바로바로 나오는 특징 때문에 아주 막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기존에 짐차 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답답한 그런 가속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있으니까 조작하기가 너무 좋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이게 기존의 포토나 봉고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 비싸졌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ST1이 너무 이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매겨놨느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